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대학생 10명 가운데 4명은 수업 내용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또 10명 가운데 8명은 담당 교수와 교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비싼 등록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학 교육 만족도는 왜 자꾸 떨어지는지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이번 주 인천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지는 건강상담실 코너에서는 본범한의원 윤지은 원장과 함께 지방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1월 23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지난해 우리 대학의 평균 등록금 대략 66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비싼 등록금을 내는 만큼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있을까요? 최근 대학생들 대다수가 대학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오늘 이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유현숙 선임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 대학생들이 학부 수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네, 저희가 그 대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전공 수업, 그다음에 교양 수업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을 했는데 전공 수업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척도를 조사해서 4점 만점에 2.65. 그러니까 100점 만점 점수로 환산하면 한 67점 정도. 예. 그다음에 교양 수업의 경우에는 4점 만점에 2.53으로 해서 한 63점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낙제점을 60점으로 본다면은 낙제점을 겨우 면한 정도네요. 네, 그렇죠. 예. 수업에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수업 태도도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수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원인을 이제 한 가지로 통합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 네.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을 조사를 했는데, 수업이 이해력 위주보다 암기를 강조하는 수업이 주로 된다든지, 예. 또 수업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이유로 해서 학생들의 수업 태도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수업 중에 이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거의 안 하는 거 가끔 한다. 이런 비중이 한 70% 정도. 예. 그다음에 심지어 졸거나 자는 경우가 한 50% 정도. 또 문자나 채팅을 가끔 하거나 자주 한다는 비중이 한 60% 이상이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좀 우스갯소리로 영어과 나왔다고 해서 영어 잘하는 거 아니고 회계학과 나왔다고 회계 잘하는 거 아니라는 말을 흔히들 하곤 하는데 네네. 이게 우리 대학 교육의 질을 어떤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영어 수업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번 조사에 이제 62개 대학 한 4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데, 예. 영어 강의만 이제 가지고 볼 때 한 학기에 영어 강좌 듣는 비율이 한 13%가 되는 걸로 나타났는데, 예. 그 영어 강좌 내용을 보니까 영어 강의의 경우 80% 이상이 영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영어 강좌에 대해서 이 강좌를 60% 이상 이해한다. 영어 강의 내용을. 예. 그게 58% 정도 이제 됐고요. 예. 그러나 영어 강의의 질을 이제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영어로 디스커션 한다든지 질문을 한다든지 이 비중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영어로 토론하는 그런 거에 참여한다, 60% 이상 참여하는 비중이 한 30%
50% 정도. 그러니까 사실 영어 강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해하는 비중도 어느 정도 되지만 그 심층적으로 그 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해도가 좀 디스커션하는 비중이 좀 낮고 질문을 하고 이제 그래서 영어 강의의 그 양보다는 질을 높여야 된다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런 것을 비춰볼 때 우리가 강의의 어떤 그 질을 높이는 그 과목별로 그런 것이 이제 그 교육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좀 중요하다 그런 시사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대학 교육의 질은 이제 여러 가지에서 그 측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대학 교육 역량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사실 50점의 그 학생들을 받아서 100점으로 그 양산하는 것이 대학 교육의 교육력이 높다. 질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것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자 그런 것이 이제 그 국제적인 추이입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그것을 들여다보는 그 블랙박스를 파헤쳐보고 하자는 것이 이제 이번 조사에 큰 의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동안에는 이제 조금 약간 경시를 했다. 그래서 그 대학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좀 들여다보자. 그 과정이 교육의 성과의 영향이 이제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한 조명, 과정에 대한 그 연구 분석이 굉장히 좀 미흡했었다. 그것이 이제 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 교육 역량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쉽게 우리 청취자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동안에 저희가 이제 대학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이다, 뭐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 사업이다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작 대학 교육 역량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 논의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 교육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교육력. 말씀드렸듯이 50점 학생을 50점으로 내보내지 않고 받아서 4년간 특정 기간의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증진시켜주는 그것을 대학 교육력이라고 봤는데 그것을 저희는 한 6가지 정도의 요인이 이제 작용한다. 그래서 대학 교육의 역량을 측정하는 잣대를 한 6가지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능동적 협력적인 학습 활동, 그다음에 교수와 학생들의 상호작용, 그다음에 전공 교육 만족도, 교양 교육 만족도, 그다음에 대학이 학생 교육을 위한 지원을 하는 그 지원의 질, 그다음에 교수 학습을 통한 어떤 성과 이런 6가지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이제 대학 교육의 역량을 재는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다면 대학 교육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 역량 평가도 좀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을 위한 그 평가나 아니면은 대학 교육 평가가 아주 선정된 몇 가지 지표, 예컨대 투입 지표, 그다음에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그 소수의 산출 지표 거기에 초점을 많이 뒀었는데 그 교육 역량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 같은 그런 지표들을 통해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 과정 지표, 어떻게 교수 학생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고 있는지 그런 과정 지표를 좀 중시를 해서 이것이 왜 중요하게 고려돼야 되느냐 하는 그것은 교육의 성과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많은 연구들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조명하는 그 과정에 관련된 지표들을 좀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지표들을 좀 대학 평가 여러 가지 재정 지원 사업이나 정부의 대학 평가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동안 뭐 BK21 플러스 사업이라든지 이런저런 그 대학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네, 정부의 그 재정 지원 사업은 이제 다양한 그 사업별로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BK21 같은 경우에는 학부라기보다 대학원,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하는 그런 거에 초점이 있었고
학부의 교육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은 우리가 에이스 사업이라고 하는 예. 그런 사업, 교육 역량 강화 사업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를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교육력이 저희가 이 조사하는 교육력이 높은 그런 결과를 이제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 다초점 사업을 정부가 이제 추진하기보다 교육력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A 사업이라든지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질을 보는 교육력을 측정하는 그런 지표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그 사업의 성과 평가도 하고 실제로 그런 사업을 운영하는 대학도 성과가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수와 학생이 수업이 끝난 뒤에 따로 이렇게 시간을 갖지 못하고 뭐 전공에 대한 대화도 심도 있게 나누지 못하는 것도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6가지 교육 역량을 재는 잣대 네. 거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수 학생 상호작용이라는 그런 예. 잣대였는데요. 거기에 내용에는 수강 신청에 대해서 교수와 의논을 한다든지 시험 성적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상호 의논을 네.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하위 요인들이 있는데 그 교수와 학생들의 상호작용 요인 이것이 저희가 올해만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한 4, 5년 동안 시계열별로 조사를 했는데 예. 그 교수 학생 상호작용 요인이 가장 낮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숫자를 들어보면 수강 신청에 대해서 교수와 의논을 한다. 라는 의논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중이 67%.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수업 시간에 상호작용을 안 하는 그거는 네. 물론이거니와 진로라든지 어떤 과목을 들을 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교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예. 시각을 알겠습니다.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좀 더 얘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네.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육개발원 유현숙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이번 주 인천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성훈 방송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정복 시장이 2015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로 선정이 됐다고요? 네. 1월 20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5년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선정식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미래경영 부문상을 수상했습니다. 예. 예, 2015 한국의 영향이 있는 CEO는 2014년 한 해 동안 기업과 기관의 최고 경영자 가운데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서 세계를 무대로 이제 성공적인 활약을 하고 있는 CEO를 선정해서 주는 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영향력 있는 CEO, 이게 어떤 상을 받은 건지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일단 상을 받으신 주 내용이 이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성공적인 개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혁신 경영과 재정 위기 극복 노력 등 지역 발전에 가장 희망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 또 인천발 KTX 조기 추진 방안하고 제3 연력구 건설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지역 현안에 대한 대정부 관계 강화를 통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또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인천 비전 2050 미래 발전 계획에서 인천의 청사진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 부분과 또 인천의 재정 건전화 대책 부분과 원도심에 대한 맞춤형 도시 개발 전략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 창조적인 미래 비전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희망을 안겨줬다는 평가로 상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요건 최근에 어린이집 파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인천시가 아동 심리치료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고요? 네. 저소득 위기 아동 심리치료 신청자를 이제 1월 19일부터 연중 접수하게 되겠습니다. 예.
예, 저소득 그 위기 아동 심리 치료는 그 정서 불안이나 그 주의력 결핍, 뭐 학교 부정역 등 그 다양한 문제의 유형을 가진 지역사회 그 보호를 필요로 하는 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겠고요. 네. 그 심리 치료는 그 문제의 그 조기 발견과 개선을 위해서 그 전문 상담사의 그 체계적인 방법으로 실시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자녀의 이해를 위해서 이제 그 부모 양육 태도라든지 그런 환경을 갖다가 조사하고 또 보호자 상담도 병행해서 치료 종료 외에는 그 전문기관에서 그 사후 관리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동 심리 치료는 이제 일단 그 법정 저소득 가정 아동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엔 주민센터나 이제 학교 유관기관에서 추천된 그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치료 대상으로 이제 선정되면은 1인당 그 주 1회씩 총 10회에 걸쳐서 진행되겠고요. 부득이 연장 치료가 그 필요하면은 부모 동의하에 이제 연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 겨울철 도로 제설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고요? 아, 네. 그 우리 시가 그 폭설이 왔을 경우에 그 인천 지역 그 주요 도로 제설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 실시간 클라우드 제설 지도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예. 예, 클라우드 제설 지도는 그 현장에 있는 그 제설 근로자가 모바일 시스템을 활용해서 제설 작업 단계를 업로드하게 되면요, 스마트폰이나 그 PC 인터넷에서 누구나 그 실시간으로 예. 확인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현재 그 제설 취약지로 관리하고 있는 그 고가도로나 그 고객길 같은 부분들은 인천에 총 한 217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제설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겠고요. 예. 그 현재 시스템 구축과 그 실무 교육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이번 주부터 이제 운영이 들어가고 되겠고요. 예. 제설 사항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웹페이지에서 도로 구간별로 이제 구분 표시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설 전에는 해석으로 표시되고요. 1차 제설을 하고 난 뒤에는 하늘색으로 바뀝니다. 예. 그 2차하고 3차는 이제 각각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이렇게 구분 표시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일단 접속 방법은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PC에서 구글 크롬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예. 주소창에 이제 iCloud incheon.go.kr 선호를 입력하시면 그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지도 서비스가 나오게 되고요. 예. 여기서 이제 클라우드 제설 상도를 클릭하면은 그 현재 제설 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최근 그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인천시가 그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지 관리 실태를 모두 조사한다고요? 아, 네. 그 오는 3월까지 그 인천 지역에 소지한 그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이제 유지 관리 실태 등 그 전반적인 사항을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최근 경기도 오정부시에 소지한 아파트 화재 사고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제 300세대 미만의 그 전용 면적 85평방미터 미만인 주택입니다. 네. 예, 또 서민과 1, 2인 가구의 이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제 건설 규정이 뭐 적용이 제외되거나 일부 규제가 완화된 주택이 되겠는데요. 인천에도 약 현재 14,089세대가 준공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제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의 선임이 좀 어렵고요. 그리고 시설 유지라든지 안전관리 전반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에서는 이제 그 관리단 이제 구성 여부라든지 불법 용도 변경 여부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3월 중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제 위법 사항이 발생되면요, 시정을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또 문제점이 파악되면은 필요할 경우는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조금 다른 소식입니다만 미국 네바다 주립대학교의 호텔 경영학과 인천에 개교한다고요? 아, 네. 그 1월 2일자로 이제 우리 시 직책개편인 이제 정무부시장님이 그 경제부시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예,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1월 19일 그 배국한 우리 그 시 경제부시장께서 그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네바다 주립대학교를 방문했었습니다. 예. 예, 거기에 이제 호텔 경영대 학장님과 그 협약을 체결하고 예. 송도 글로벌 캠퍼스에 이제 호텔 경영학과를 개설키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최종 협약은 이제 금년 3월에 이제 체결할 예정이고요. 학생 수는 한 800여 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2017년 9월에 개교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송도 글로벌 대학 캠퍼스 이제 그 개교한 학교는 이제 한국 뉴욕 규립대라든지 조지 메이슨대 등 포함해가지고
총 7개 이제 명문대학교에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대형 마트 3사하고 전통시장이 상생 협약이라는 걸 맺었다는 것도 있어요? 아, 네. 그 1월 20일 이제 시청에서 그 협약식을 체결했는데요. 네. 그 대형마트 3사가 있습니다. 이마트, 이제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있는데요. 네. 대형마트 3사와 이제 인천 상인연합회 시가 이렇게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3사의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 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그 협약을 통해서 대형마트 3사는 이제 사회공헌 사업비 1억 원을 마련해서 인천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와 이제 인천 상인 한마음 전진대회 같은 행사에 그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업비는 지원을 하게 되고요. 경영기법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천 상인연합회는 이제 대형마트 3사의 의견을 이제 반영해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또 사회공헌 사업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시는 이제 협력 사업의 성공적인 그 추진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 지원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대변인실 김성훈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 꼼꼼히 봄. 당장 필요한 건 무엇인지, 혹시나 위험하진 않을지, 주변까지 꼼꼼히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건강상담실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봄봄 한의원 윤지연 원장과 함께 지방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방간이나 그 밖에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미 리포터와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관악구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 14명과 시각예술단체 예술가인 박길종, 김유나, 송대영 3명의 예술가가 함께 만든 생활소품 20여 점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다녀와 봤습니다. 네. 바로 꿈꾸는 드로잉 960 프로젝트 결과 전시회인데요. 이번 전시회는 서울문화재단과 이생문화재단에서 주최했습니다. 꿈꾸는 드로잉 960 프로젝트 결과 전시회의 960이라는 숫자는요, 아이들이 예술작품에 참여한 960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생문화재단 이승원 사무국장입니다. 꿈꾸는 드로잉 960 프로젝트는 8주 동안 매주 2시간씩 해서 8차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예술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문화적으로 소외된 그 소외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장기 프로그램을 하게 됐습니다. 아동센터를 다니는 어린이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받는 그런 기회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술을 통해서 좀 더 생각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끝나서 전시까지 이루는 그런 전 과정을 통해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동기로 이런 프로그램이 기획이 되었습니다. 네,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네. 뭔가 끈기가 필요할 작업 같은데 어떤 작품들이 전시돼 있나요?
네, 시계 만들기, 악기 만들기, 방 만들기 세 가지의 수업 결과물이 전시돼 있었는데요. 먼저 방 만들기는 아이들이 미래에 자신이 살고 싶은 방을 꾸며놓은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네. 직접 바닥이나 벽면도 세우고요. 방 안에 들어가는 가구들까지 제작이 돼 있었는데요. 아기자기한 인형집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저런 방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기 만들기는요.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타악기나 현악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기발함이 가장 돋보이는 작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시계 만들기는요. 무지개 빛깔을 띤 알록달록한 시계도 있었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시계를 만든 어린이의 작품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시계들이라서 더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시품들 중 가장 집중해서 봐야 할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관악 어린이 창작 놀이터에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같이 한 최서윤 담당에게 들어봤습니다. 이 작품이 가장 그 메인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 상자처럼 보이는 이 네모난 정사각형의 그 작품들이 아이 한 명씩 만든 작품이에요. 요것도 2주 동안 작품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나무를 아이들이 직접 연결을 해서 상자 모양을 만들고 두 번째 시간에는 물감으로 색칠하고 마감제까지 바르면서 마감을 했는데 요거는 특징적인 것이 아이들의 각자 한 명씩 만든 책장을 다 연결을 시키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이 되면서 다양한 가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만들 수도 있고 큰 옆으로 좀 퍼져 있는 가구도 만들 수 있고 높이 솟아있는 그런 가구도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만든 작품이 나무 책장 만들기입니다. 보시는 분들도 아주 뿌듯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작품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해지는 전시였던 것 같고요. 역시 뿌듯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전시 작품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작품이 완성된 후에 전시가 되기까지 이 아이들에게는 이번 프로젝트가 굉장한 기쁨이었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작품 하나하나에 쏟았던 정성을 각각의 전시된 작품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된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전시를 감상하신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시죠. 아이들이 만든 거여서 조금 어색한 것도 있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잘 만들어가지고 놀랐고요. 저희 시계가 인상 깊었는데요. 아이들이 다 모양이 제각각이고 이렇게 개성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되게 감동받았다 그럴까요? 뜻깊은 전시회를 연다고 해서 와서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해서 놀랬고요. 이런 책장 등의 작품이 다시 지역아동센터로 가서 이제 아이들이 쉬고 또 활용하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계속 저 물건을 작품을 사용하고 보면서 또 꿈과 그런 희망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함도 보였고 그리고 실제로 상품으로 만들어도 굉장히 예쁘겠다 싶은 정도의 그런 작품들이 많아서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술을 좀 겪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꿈꾸는 드로잉 960 프로젝트 어떻게 참여하면 될까요? 네, 꿈꾸는 드로잉 960 프로젝트는 24일 토요일까지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내일까지인데요. 논현동에 있는 넵스 아트 갤러리에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7호선 학동역 8번 출구를 이용해서 찾아가시면 되는데 도보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시를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 있고요. 꿈꾸는 드로잉 960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땡깡을 부려? 잔뜩 고집을 부리는 아이를 보고 우리는 종종 땡깡 부린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땡깡은 발작 질환을 뜻하는 한자어 전간의 일본어 발음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불필요한 일본어 표현인 땡깡을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억지로 쓰는 때를 의미하는 생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땡깡을 부려? 대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생때를 부려? 로 표현한다면
한층 우리말 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쉬운 우리말 표현,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김플리피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 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해드리는 건강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분이시죠. 봄봄한의원 윤지은 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가 지방간이에요. 네. 네, 지방간 그러면은 간에 지방이 많이 낀 걸 얘기하나요? 네. 지방간은 간세포 사이에 지방이 이제 축적된 것을 말하는데요. 정상적으로 보통 전체 간의 한 5% 정도의 무게의 지방이 간에 존재하는데 예. 이 범위를 넘어서면 지방간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예. 하지만 뭐 간의 무게를 실제로 이렇게 재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해서 뭐 AST, ALT 등 이제 간 수치나 중성 지방,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이제 지방간 의심을 해보고 초음파를 해서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 5% 정도면 정상인데. 네네. 그 이상이 되면 지방간이군요. 네. 예. 그 지방간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크게는 과다한 알코올 섭취와 이제 비만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이외에도 뭐 스테로이드나 여성 호르몬제 같은 약 복용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알코올 섭취와 비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알코올 섭취로 인한 알코올성 지방간과 예. 또 그 이외의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가장 큰 요인이 이제 비만이 되겠습니다. 네, 살쪘는데 술을 많이 마시면 이제 고위험군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간혹 보면은 술도 잘 거의 안 마시고 몸도 날씬하고 그러는데도 지방간에 걸렸다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채식을 하는 스님분들 중에도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가 있고 지방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때는 이제 비만이 지방간의 위험 요소가 되기는 하지만 이제 영양 결핍이 심할 때에도 본능적으로 우리 몸은 에너지원을 축적하려는 기전 때문에 이제 간에 자꾸 지방이 축적이 됩니다. 예. 근데 영양 결핍이 이제 단순히 뭐 먹는 것이 부족하다기보다도 흡수가 잘 안 돼도 몸은 영양 결핍을 느끼게 되고요. 예. 흡수가 안 된다는 것은 요즘에는 아무래도 스트레스라든지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위장관 장애가 되면 이제 소장에서 영양분 흡수가 간으로 전달이 잘 안 되면 예. 그러면 몸에서는 또 영양 결핍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방간이 있는 분들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나요? 사실 이제 지방간만으로 증상으로 딱 지방간이다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네. 이제 간이 하는 일이 너무 좀 많습니다. 예.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뭐 여러 가지 영양분 대사를 하고요. 뭐 호르몬 대사 등 뭐 해독 작용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세포가 아주 파괴되지 않는 이상은 전체적으로 이제 체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전신 피로, 뭐 무력감 등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 근데 지방간 판정을 받아도 네. 피로감을 못 느끼는 분들도 있겠죠? 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체력에 따라서 못 느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지방간은 건강검진 시에 이제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그것 때문에 큰 불편을 못 느끼니까 그걸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진행이 되면 몸이 이제 점점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예. 그 지방간이면서도 아까 무슨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건 또 정상인 경우도 있거든요. 뭐,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제 중성지방이 그래도 좀 아무래도 높을 수 있습니다. 예. 대부분 우리가 뱃살이 많거나 이제 간세포 사이에 끼는 거는 이제 중성지방이 많은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괜찮아도 중성지방이 또 높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간이 안 좋은 분들은 보면 눈 색깔이 안 좋다고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황달이나 이렇게 보면 눈이 노랗게 변하는 네. 경우도 있는데 지방간 경우도 눈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나요?
근데 지방간만으로 이제 황달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예. 사실 이제 지방간에서 이제 만성 간염 쪽으로 좀 이완이 된다든지 예. 이제 더 심한 간경변이 일부에 있어서 예. 간세포가 이제 많이 파괴가 되고 간 기능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담즙 배설이 잘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황달이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예. 이미 뭐 눈 색깔 이제 그 흰자위가 노랗게 되는 건데 예. 그 정도 되면 피부도 많이 노랗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지방간 이거 뭐 흔히들 뭐 술 끊고 뭐 운동하라 이런 얘기 많이 네, 하는데 맞아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술 끊고 운동하는 게 정말 좋고요. 네. 왜냐면 이제 간 수치가 많이 높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네. 뭐 이제 일반적으로 AST나 ALT가 뭐 한 40 정도 요 정도 범위를 정상으로 보는데 약간 높은 정상이라든지 요 정도면 병원에서 약 처방을 해주지 않는데요. 네. 이제 그 이상이 돼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시면 꼭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술 끊고 운동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우리 그 청취자분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6066번인데 직업상 술을 하루 걸러 마십니다. 막걸리 2병에서 3병 정도. 약한 술을 마셔도 간에 나쁜 영향이 있나요? 또 술이 직접 간에 피해를 주는지 궁금합니다. 네, 술은 약한 술이든 뭐 독한 술이든 먹는 양과 그것이 이제 알코올 섭취량 자체의 이제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이제 하루에 남성 기준으로 소주 반병 정도가 좀 적당하다고 봤을 때 네. 그 기준으로 따져서 넘어가면 간에 더 무리가 오고 일단 알코올 섭취를 하게 되면 간세포가 일을 많이 합니다. 네. 한 번 술 때문에 이제 간세포가 일을 하면 한 72시간 정도 지나야지 다시 회복이 되니까 예. 그 안에 다시 계속 먹어준다면 점점점 무리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직업상 계속 드시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간 기능이나 위장 기능을 중간에 한 번씩 점검을 하셔서 네.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5278번, 요거는 지방간하고는 관련이 없는 질문 같은데. 네. 선생님, 저는 잠만 들면 꿈을 계속 꿉니다. 좋은 약이 있을까요? 이거는 한방에서는 사실은 심화가 이제 많이 있다고 하는 건데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황청심환이라는 약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우황은 약재 이름이고 청심이 심장을 시원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심장의 기운을 가라앉히면 이제 꿈을 덜 꾸고 잠을 훨씬 더 숙면을 취하게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이제 이게 오래되지 않고 어느 정도 수면을 취하신다면 저는 이제 뭐 약국에서도 쉽게 우황청심환을 구할 수 있으니까 예. 자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한 알 정도씩 한번 복용해 보시고 네.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잘 호전이 없으시면 근처에 한의원 가셔서 침 치료와 한약 치료로 이제 불면 치료도 이제 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 질문도 지방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네. 9696번. 노인성 간질은 어떤 증세가 있는지 또 뇌파 검사를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일단은 간질 같은 경우는 뇌파 예. 검사는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뇌파 검사를 물어보신다는 것이 아직 병원에 안 가보셨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게 간질인지 아닌지도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지방간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만 네. 한의학의 경우에는 지방간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일단은 이제 간에 무리가 왔기 때문에 간해독을 위한 한약 처방을 하고 체질에 맞춰서 이제 침 치료를 하면서 역시 생활 지도를 이제 열심히 합니다. 예. 생활 지도가 많이 중요합니다. 예. 그 지방간 경우에 뭐 어떤 질병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합병증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방간 경우도 뭐 이렇게 심해지면은 합병증 같은 게 있나요? 일단은 지방간은 그 시점에서 잘 생활 관리하고 치료하면은 정상 간으로 잘 돌아옵니다. 네. 하지만 방치하면 간염이라든지 간경변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이제 간에 염증이 생기거나 섬유화, 경화가 돼서 세포가 일을 못하면 이제 뭐 부종, 출혈, 뭐 여러 가지 뭐 나중에는 간경화가 심해지면 혼수 상태도 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2453번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일주일 전부터 밥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메스꺼운 증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부른 느낌이 들고요. 주변에서 지방간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날씬하진 않지만 비만은 아닙니다. 만약 지방간이라면 자연 치유가 가능할까요? 꼭 병원을 가야 할까요? 병원에 가면 어떤 방식으로 진단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지방간을 계속 두면 간암이 된다는데 맞나요? 이런 얘기거든요. 네. 지방간 증상인가요? 일단은 요 증상만으로는 지방간이라고 딱 진단하기는 어렵고요. 네. 이제 메스껍거나 뭐 이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다 하면 아무래도 증상만으로는 위염이나 식도염 같은 소화기 질환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조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방간을 계속 둔다고 그게 100%다 간암으로 가는 건 아니겠죠? 네, 100%다 가진 않고요. 일단은 알코올성 지방간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만성 간염에서 간경화를 거치면 간암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9505번님, 저는 30년 전에 간염으로 병원에 한 달 보름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병원 간 기능 검사를 해보니까 면역이 생겼다는데 괜찮은 건지요? 네, 아마 면역이 생기셨다는 거 보니까 보통은 이제 비형 간염의 가능성이 좀 크고요. 예. 일단은 항체가 생기면 이제 좀 아무래도 안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간 수치 정상이시면 간 기능도 정상이신 거고요. 예, 네. 그렇군요. 그 지방간 환자들이 어떤 약을 먹을 때는 의사하고 당연히 상의를 해야 되겠죠? 네, 당연히 상의를 해야 되고요. 예. 이제 그리고 혹시 이제 주변에 한약을 먹으면 간 수치가 올라가지 않느냐 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사실 간 수치라고 하는 것은 간세포에 있는 효소가 간세포가 파괴되면서 혈액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간 기능을 좋게 하는 한약을 먹으면 당연히 간 수치도 떨어뜨릴 수 있고요. 예. 그런데 이것보다도 이제 주변의 인터넷이라든지 주변 분들로부터 그런 이제 뭐 식이요법이나 민간요법 같이 그런 것들을 함부로 하게 되면 간이 안 좋은 분들은 특히 더 위험하니까 양약이든 한약이든 이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몸에 맞는 약을 이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비알코올성 지방간 경우에 이제 비만이 아까 큰 원인이라고 그랬는데 네네. 그런 분들은 살만 빼도 지방간이 개선이 되나요? 네. 살만 빼도 표준 체중까지만 돌아가도 많이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알코올성 지방간도 한 술을 끊으면 한 3, 4개월 정도만 지나도 이제 간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예. 단순히 알코올성일 때, 근데 이제 비만 같은 경우도 살을 빼게 되면 이제 간염이나 만성 지방 간염이라든지 첨예화가 있지 않는 한은 이제 자연 치유가 네. 완전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방간은 술 끊고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네, 그것이 중요한데 사실 어렵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봄봄한의원 윤지은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난 귀찮은 거 싫어해요. TV 볼 때 제목만 말해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좀 챙겨줘요. 올레 TV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말만 하면 찾아주고 보고 싶은 영화 알아서 추천해주는 올레 TV. 좋은 선택을 하라. Good choice. 올레. 얇아지고 빠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올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우니 아로마 듀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은이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우니 아로마 듀얼. 유준상이 알려드리는 지친 간 이야기. 계속되는 야근, 독이 차오른다. 풀리지 않는 피로, 독이 차오른다. 간 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온몸 권태. 매일매일 독하게 사는 당신의 간 건강을 위해 간에게 힘을. 매일매일 우루사.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촌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아이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얇아지고 빠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올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 꼼꼼히 봄. 당장 필요한 건 무엇인지 혹시나 위험하진 않을지 주변까지 꼼꼼히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통크한 카타르시스. 덴젤 워싱턴의 화끈한 액션. 무질서한 세상의 균형을 맞춘다. 정통 하드보일드 액션. 더 이퀄라이저. 1월 28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원영, 기술감독 허승현,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